안녕하세요. 언니네 공작소입니다. 이번 내용은 한일 분쟁으로 인한 반일운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인적인 분석이니 참고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다 담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최근 한일 무역 분쟁으로 인해 일본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한국산 불매운동이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도미사일 배치로 인해 중국 정부가 내린 한국 제품 불매운동 사건이었는데 두 경우가 동일하진 않지만 그 행동 양식의 유사함은 닮았습니다. 당시 중국은 하찮은 한국이 중국에 반항한다라는 식의 언론과 함께 중국인들이 한국 불매운동을 하였습니다. 한국의 경우 문 정권이 들어선 후 반일의식이 강해졌고 현재 그 절정처럼 보일 정도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누구나 조사하면 알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자료가 많지만 요약하겠습니다. 문재인 집권 후 인민민주주의 주사파 사상을 가진 자, 즉 한때 데모하던 자들로 정부 사람들을 등용하였고 언론의 전 분야 역시 좌빨 정권의 입맛에 맞는 자로 바꿔놓았습니다. 반미 친중 정권이다 보니 한국 내 중국의 사업권을 더 많이 들여놓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고 중국과의 교류라는 핑계로 카카오땡, CJ 엔터테인먼트 등 무수한 회사들이 중국 자본으로 잠식되었습니다. 눈치챈 사람도 많을 테지만 문 정권 이후 극장에 가면 반일 영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영화사의 최대 주주가 중국으로 넘어가게 돼서 중국의 입맛대로 제작을 하다 보니 중국이 노리는 반일에 초점을 두고 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왜 중국은 반일을 노리는가? 사실 중국의 횡포에 비하면 일본은 귀여운 수준입니다. 일본은 한국을 식민 지배할 당시가 그나마 한국에 군림하던 때였습니다. 혹자는 임진왜란도 말하지만 그건 식민 지배가 아닌 전쟁에 의한 피해로서 전쟁이 나면 어느 나라든 비슷한 짓을 합니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로 과거 베트남전에 파견된 한국군이 무고한 서민을 악랄한 방법으로 학살, 강간 후 살해하는 등 인륜을 저버린 행위로 인해 한국군 하면 제일 사악한 군인으로 칭할 정도라 했습니다. 참고로 베트남은 일본군도 침입을 했었지만 현지인은 한국군을 제일 무서워했으니 비교가 금방 될 것입니다. 필리핀에도 코피노라 하여 불명예스러운 짓을 했으나 한국 정부는 그것에 대한 보상은커녕 민간 차원에서 그저 미안하다 라고 그것도 가끔 하는 수준입니다. 즉 전쟁은 승자의 게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는 통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저지른 악랄한 짓은 정당하고 일본이 한국에 저지른 짓은 잘못이다. 추잡한 내로남불입니다. 중국은 역사 이후로 항상 주변국을 속국 취급하였으며 인적 물적 자원을 싹쓸이 해간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그러는 이유는 한족 외에는 다 쓰레기로 보는 중화사상 때문인데 중화사상은 KKK단의 백인 우월주의, 나치의 아리안 인종의 우월성과 똑같은 쓰레기 사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동북공정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다른 국가는 야만국이며 공개적으로 한국의 삼국시대를 중국 역사라고 하거나 시진핑이 한국을 속국이라 하는 등 한국 자체의 존재 가치를 무시하는 행위를 해왔습니다. 중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와는 달리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의 공산주의 국가로서 반란을 막기 위한 국민 통제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보면 정부 요원이 감시하는 것도 모자라 가족 간에도 감시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것이 일상화된 것입니다. 친분있는 자끼리도 감시하는 이유는 신고를 하면 보상을 받기 때문이죠. 잘 사는 사회라면 보상 때문에 친구나 가족을 팔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못 살기 때문에 보상이 유혹으로 온다는 의미가 됩니다. 보상은 단지 금전뿐 아니라 지위까지 보장됩니다. 그러다 보니 공산당 사회에서의 계급은 생존의 필수 요소가 되기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밟고 올라서기 위해 서로를 해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걸 통해 어떤 것이 유지되는가? 바로 공산당 세력 계층의 세습과 구조입니다. 요약하면 공산당 상위 계층이 주인이면 그 아래 계층은 노예와 같습니다. 그런 공산당 체제의 중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한국과 교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체제가 다르므로 한국이 중국식 또는 북한식 정책을 펼 경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돈으로 매수한 한국 정치인을 통해 중국에 유리한 정책을 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에서 발표한 중국은 공산주의를 수출하고 있으며 정치인의 매수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로써 친중, 친북 정책은 한국 정치인에 의해 펼치게 되는데 국민들이 눈치를 채거나 정치계에 사건이 터질 경우 이상하게 연예인 사건이 같이 터진다든지 갑자기 반일을 부추기는 뉴스가 나온다든지 해서 어떻게든 감정을 뒤흔들게 하여 이성적 논리적 판단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친중 정치권이 또 즐겨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사람들이 친중 정책으로 인식하면 곤란할 경우 아닌 것처럼 정책을 소개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처럼 혜택 부분인데 국내의 외국인의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중국인입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런 법을 하려 할까요? 그리고 사건이 터질 경우 연예인이나 반일 사건 또는 이미 종결된 야당 사건을 터뜨려서 감정에 의해 앞을 보지 못하게 하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국민들이 정치권의 그런 수법에 매번 속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반일 분쟁은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중국의 전략에 의한 결과 중 하나입니다. 한일 분쟁은 중국의 이득이 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올린 영상인 한일 무역 분쟁은 중국에게 유리할 수 있다를 보시기 바랍니다. 문 정권 초기부터 꾸준하게 국민 전체의 반일 정서를 강하게 주입하면서 이전 정권에서는 보지 못한 수준으로 일본 불매운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정부에 의한 국민 세뇌가 참 대단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서 알 수 있듯이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여지없이 친중, 친북적 정책이 더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요약입니다. 한일 분쟁은 중국의 전략에 의해 친중 정권인 문재인이 국민을 향한 반일 분위기 조성을 한 결과로 생긴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은 우방국 일본과의 교류가 끊어질 경우 한국은 중국 의존도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것은 곧 미국의 중국 제재에서 한국이 방해가 됨을 의미하고 한국이 반미 친중을 지속하게 된다면 미국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미국이 중국에 대한 강한 제재를 하여 중국이 타격을 받을수록 후폭풍으로 한국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는 곧 중국이 무너지면 한국도 무너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럴 경우 미국은 공산주의 중국의 진출을 막는 방파제로서 한국의 역할이 없어지므로 한국을 포기하게 될 것이며 미국은 다음 방파제인 일본에 강력한 지원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미국에서 한일 분쟁권에 대하여 온 이유는 그것이며 정부가 못한다면 국민 모두가 중국의 계략과 그리고 친중 정권의 조장질에서 깨어나 한미일 연합을 구축하는 쪽으로 시선을 돌려야만 합니다. 이미 한일 분쟁이 일어난 까닭에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당장의 사건을 보는 게 아니라 왜 그랬는지를 파악한다면 이는 중국과 친중 정권에 놀아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중 정권이 굳이 한국에 피해가 가면서까지 하는 이유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공산주의 시스템상 신고, 통제는 고발자 자기 자신의 지위 상승을 보장하는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중국으로부터의 보상. 그것을 받아먹으려는 친중 정치인들의 야비함. 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인권과 민주라는 명분으로 국민을 제어하기 위한 술수.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가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을 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